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추출 요약, Extractive Summariz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편의 논문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tractive Summarization, 다시 말하면 추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의 문장은 순차적으로 입력으로서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 문장들이 각각이 문서는 문장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추출 요약은 그 문서 안에서 중요한 몇 개의 문장 또는 소수 개의 문장을 선택하는 관점이라고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문장들을 방문을 한 다음에 모델이 해당하는 문장이 추출 요약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바이너리 디시전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과 1의 의미는 1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해당하는 문장이 서머리에 속할 확률이고요. 포함되는 경우에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7년에 제안이 된 썸머러너라는 방법론과 2018년에 제안이 된 뉴썸이라는 알고리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론인 썸머러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뒤쪽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우선 하나의 문서는 복수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1부터 쭉 해서 스몰 n개까지의 문장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문장들을 구성하는 토큰 또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단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해당하는 단어들은 서로 바이디렉셔널 RNN 구조로서 문장 내부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점선이 보이시죠?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뭐냐면 문장 레벨에서는 단어들이 서로 바이디렉셔널 RNN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나 그 단어 레벨에서 한 문장과 다른 문장 사이에 이어진 두 연속적인 문장 사이에 연결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핵심은 단어 단위에서의 바이디렉셔널 RNN은 문장 내부에서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바이디렉셔널 RNN의 아웃풋을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문장들에 대한 센텐스 임베딩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된 센텐스 임베딩이 센텐스 레이어, 그러니까 문장 단위에서의 바이디렉셔널 RNN의 인풋으로 투입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 수준에서의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다시 한번 문서 수준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또는 다큐먼트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큐먼트 벡터와 각각의 문장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을 그 문장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해당하는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이 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 포함이 되지 않으면 0이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문장 단위든 또는 문서 단위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워드 레벨의 레이어와 센텐스 레벨의 레이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을 하고요. 각각의 히든 유닛은 GRU, Gated Recurrent Unit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제2번째 그 상황을 보면 제2번째 입력값, 문장일 경우, 워드 레벨일 경우에는 제2번째에 입력되는 워드의 임베딩과 J-1번째에 저장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통해서 업데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거치게 되고요.
그 업데이트와 리셋 게이트 계산된 것을 통해서 제2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어 레벨과 문장 레벨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드 레벨에서도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텐스 레벨에서도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밑단에 가장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썸머러너의 가장 아랫단에 해당하는 구조를 보시면요.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바이디렉셔널 RNN 구조, GRU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벨에서는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동일한 센텐스에 존재하는 히든 노드들은 서로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문장, n번째 문장도 문장 내에서는 바이디렉셔널 GRU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장일 경우에는 여기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워드 레이어 안에서는 바이디렉셔널 GRU는 센텐스 안에서만, within sentence에서만 작동을 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디렉셔널 GRU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센텐스 레벨의 바이디렉셔널 GRU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센텐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센텐스 임베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텐스 임베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만 지금 한번 예시로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small n1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그 속해 있는 토큰의 개수 또는 워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average pooled 되어 있고 concatenated 되어 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concatenated 되어 있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방향의 forward hidden state 벡터와 역방향의 backward hidden state 벡터의 두 개를 옆으로 이제 벡터를 이은 겁니다. 컨캣을 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대부분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아심에 얘기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차원의 h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고요, forward 벡터가 있고요, backward 벡터가 또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얘네들을 그냥 이어붙여서 원래는 얘가 아래 D 차원이고 얘도 아래 D 차원이라고 한다면 컨캣이 된 거는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2D 차원이 되겠죠. 옆으로 그냥 이어붙인 것. 그것을 각각의 워드 레벨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먼저 컨캣을 하고 그걸 쭉 다 더해서 워드 평균을 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요 항목이 average poo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 파트가 뒤에서 나오는 뉴썸 방법론하고 센텐스 임베딩을 구성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눈여겨서 봐주세요. 썸머러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워드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forward 벡터와 backward 벡터를 먼저 컨캣을 하고 그거를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토큰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는 average pooling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센텐스 임베딩을 입력으로 해서 이제 문장 레벨에서의 센텐스 레벨에서의 바이디렉셔널 GRU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당 한 가지의 한 종류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러니까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물론 이제 forward와 backward가 따로 나오긴 하지만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표현이 될 것이고요. 서로 다른 문장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이제 이 센텐스 레이어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는 여기서는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 레벨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문서 레벨의 가장 최상위 레벨인 문서 레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문서 임베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문서 임베딩을 계산하는 식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워드 레벨에서 문서 레벨로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장 레벨로 워드 레벨에서 문장 레벨로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문장 레벨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의 forward 벡터와 backward 벡터를 우선 컨캐터네이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average 풀링을 하게 되겠고요. average 풀링을 한다는 부분이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0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스퀴즈를 하기 위해서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WD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B는 이제 바이어스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력을 이용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거쳐서 결국은 D라는 전체 문장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이 구성이 되면요. 이걸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방문을 하면서 해당하는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있는 식부터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요. yj는 1이라는 거는 j번째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될 것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요약문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확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정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HJ라는 거는 J번째, 지금 현재 J번째 센텐스가 요약 셋에 포함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니까 J번째 센텐스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입니다. 컨캣이 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고요. SJ라는 거는 지금까지 D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D라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었던 전체 문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과 현재 문장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거기에 더해서 SJ라는 거는 지금까지 요약 관련해서 누적되어 온 정보를 저장하는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J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거는 다이나믹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냐면 앞선 단계에서 앞서 특정한 J번째 센텐스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자 할 때 앞서서 저희 J번째 센텐스 앞에서 어떠한 센텐스들이 실질적으로 요약문에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되는 값에 따라서 이 해당하는 벡터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다이나믹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보시면 J번째 센텐스까지의 다이나믹 리프레젠테이션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i는 1부터 j-1까지 그러니까 바로 직접 문장까지 각각의 문장들이 요약문에 선택될 확률을 해당하는 문장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임베딩 벡터로 가중합을 해서 임베딩 벡터들과 곱해서 전부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자면 개별적인 이전 문장들의 임베딩 벡터를 해당하는 문장이 요약문에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 확률 값을 가중치로 해서 선형 결합을 해준 게 바로 SJ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 지금 굉장히 시그마 안쪽에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WC 곱하기 H 여기서의 W는 전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러너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J번째 문장이 요약문에 선택될 확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일 처음에는 J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또는 정보량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J번째 문장이 전체 문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대한 계산이 두 번째 파란색 네모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빨간색 네모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J번째 센텐스의 스테이트 벡터와 SJ와의 관계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금 누적되어서 요약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또는 요약문에 포함이 되는 문장들과 현재 문장이 유사성이 높으니 굳이 얘를 추가적으로 요약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리던던시라고 표현이 된 부분이 이거죠. 현재 상태에서의 누적된 서머리 스테이트와 지금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문장 간에 중복이 많으면 제외하고 확률값을 선택될 확률을 낮춰주고 중복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확률값을 높여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해당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텀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포지션과 상대적인 포지션에 대한 임베딩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벡터로 되어 있는 거는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어떤 공식 또는 수식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absolute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문장의 그러니까 문서의 첫 문장은 요약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한 바이어스들을 조금 제공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는 PJI와 PJR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B는 이제 항목의 바이어스고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서 0부터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 이제 썸머러너는 GitHub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만 보시면 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 WC, Silence에 해당하는 부분 WS, Novelty에 해당하는 WR, Absolute Position, Relative Position에 해당하는 WAP, WRP,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B, 얘네들이 전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파라미터라고 본다. 학습이 필요한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목적 함수는 뭐냐면 이게 썸머러너와 뒤에서 설명할 뉴썸 방법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적 함수죠. 로스 함수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여기에 있는 D라는 거는 이제 다큐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스몰 D는 이제 다큐먼트, 전체 코퍼스의 다큐먼트고요. 스몰 J는 개별적인 다큐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D에 스몰 D에 J번째 문장이 Y 값이 1이면 다시 말하면 extractive summarization set에 들어가 있으면 요 뒤에 로그 값이 커야 되고요. Y 값이 0이라면 이거는 이제 0에 가까워서 요 전체가 커야 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로스 함수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썸머러너에서 제안하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이제 상황은 뭐냐면요.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extractive training. 다시 말하면 우리는 ground truth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ground truth는 뭐냐면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각각이 바이너리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존재하고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문장별로 얘가 요약문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AI 허브에 공개된 데이터셋들은 이제 이런 바이너리 레이블도 존재하지만 과거의 요약문, 특히나 CNN과 데일리메일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직접 작성한 abstractive summary만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러너에서는 이 abstractive summary를 extractive label로 변환하는 unsupervised approach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 unsupervised approach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센텐스가 이 골드 서머리와 루지 스코어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 설명을 했었던 요약문의 성능을 평가하는 루지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조합들을 역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장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문서 안에서의 전체 조합은 2의 문장의 개수 승만큼 조합 최적화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브셋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 선택에서 forward selection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단순하게 금방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골든 abstractive summary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문서들은 문장이 센텐스 1부터 센텐스 large n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싱글 센텐스하고 골든 서머리 사이에서의 루지 스코어를 계산을 해봅니다. 하나씩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example은 센텐스 2가 루지 스코어가 골든 서머리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센텐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센텐스 2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센텐스 2가 빠졌죠. 나머지 문장들의 조합들과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루지 스코어가 가장 커지는 조합을 찾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번에는 n번째 센텐스가 포함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수행을 하느냐? 루지 스코어에 특별한 향상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원래는 abstractive summary에 그 ground truth가 있을 때 이거를 extractive summary로 summary를 위한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는 하나의 레이블링, unsupervised 레이블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러너에서 추가적으로 그 제시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extractive summarization, 다시 말하면 문장별로 1과 0이라는 바이너리 레이블을 부여하는 거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RNN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가장 이 abstractive summary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트레이닝 시점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머러너의 구조는 현재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위에 부분을 지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이너리의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달아줍니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파트가 디코더에 해당하는 이제 abstractive summary를 제너레이션하는 이제 디코더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학습에만 사용을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얘네들은 이제 다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원래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디코더를 하나를 더 붙여서 학습을 제너레이션을 잘 할 수 있게 시키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요 구조까지는 학습이 충분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abstractive training에 해당하는 이제 추가되는 디코더 파트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코더 파트 역시 인코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바이디렉셔널 GRU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머지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해당하는 시점에서 들어오는 인풋과 이전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핵심적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항목의 H'도 마찬가지고요.
S-1이라는 subscript -1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의 summary representation입니다. 그리고 이 summary representation을 계산하는 식은 이전에 봤던 것처럼 각각의 hidden state 벡터들을 해당하는 hidden state 벡터가 extractive summarization에 포함될 확률로 가중치를 두어서 선형 결합을 한 것이고요. 그 선형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 SJ가 다이나믹하게 변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코더 단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의 SJ 값을 계속적으로 인코더 단에서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을 생성하던 마지막 토큰을 생성하던 S-1은 인코더 단에서의 가장 마지막 서머리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논문을 볼 때 뒤쪽에서 설명하면서 이거를 100%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나중에 얘네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서는 이제 그 인코더 단에서 해당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디코더 단에서 보면 이 SJ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별로 해당하는 그 문장이 extractive summary에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를 학습을 해야 되는 이 확률 값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WC, WS, WR, WAP, WRPB도 이 디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학습이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잠깐 간과를 했었다가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디코더는 abstractive training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어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문장들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스텝별로 하나의 단어가 생성이 될 softmax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이 softmax 레이어를 거쳐가기 전에 결국은 K번째 스텝에서의 입력 값들을 이용해서 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통해서 FK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FK를 이용을 해서 vocabulary에 포함되는 모든 단어들이 K번째 스텝에서 생성이 될 확률값 P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했었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학습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abstractive summarization에서의 실제 골든 서머리가 생성될 확률, 이거를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로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W하고 B는 인코더 단에서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W''과 B'은 디코더 단에서의 이제 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구분을 해보면 얘는 인코더 단의 파라미터고요. 얘는 디코더 단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퍼런스 또는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언커플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abstractive summary를 생성하도록 썸머러너가 학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 단, 인퍼런스 단에서는 디코더를 지우고요. 아까 학습을 했었던 그 py는 1, given 이제 hk, sjd 이런 그 확률 값에 의해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각각의 센텐스들이 extractive summarization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바이너리 디시전을 이제 뱉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썸머러너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성능 평가 지표,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루지 1, 루지 2, 루지 L에 해당하는 그 성능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메일 CNN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평가인데 해당하는 이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직접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본 강의에서는 해당하는 방법론의 작동 원리를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이제 평가를 해보면 각각의 골든 서머리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 전체 문장들, 그 문서에 들어가는 이제 문장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을 때 각각의 문장의 중요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는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복은 얼마나 없고, 포지션이 뭐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그 히든 스테이트와 가중치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값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서 기여도를 보게 되면 각각의 문장들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머러너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론인 뉴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썸은 두 개의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은 두 개의 서브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 스코어링, 아까 보여드렸던 서머러너에서 봤을 때 P, YJ는 1, 기분, HJ, SJ, D 이 부분이 센텐스 스코어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센텐스 셀렉션은 그래서 몇 개를 선택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머러너보다 1년 뒤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요. 엔드-투-엔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거는 뭐냐면 그 현재 시점에서의 문장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면 상대적인 중요도가 뭐냐면요. 아까 서머러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문장을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가면서 이 문장이 실제 서머리 셋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과거의 서머리, 지금까지의 서머리 셋들을 고려하는 요 SJ라는 벡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뉴썸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아예 과거에 선택된 문장들 대비 우리가 현재 문장을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루지 스코어, 루지 F1 스코어의 개인으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이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큐먼트 인코더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문서 자체를 인코딩하는 파트가 있고요. 센텐스 익스트랙터는 말 그대로 이 중에서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포함될 문장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익스트랙터가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 이제 메인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택된 문장들을 집어넣었을 때 파셜 아웃풋을 기억하는 파트와 이 현재 센텐스를 제공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익스트랙션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스코어링하는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정의를 뉴썸, 지금부터는 제가 완벽하게 그 노테이션을 일치를 시키지는 못했는데 현재 페이지 23페이지부터는 뉴썸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이 뉴썸 논문에서의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전 파트에 해당하는 노테이션은 이제 잊어주세요. 어떤 문서 다큐먼트 셋 D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1부터 SL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L은 문장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L개의 센텐스가 되어 있고요. 존재하고요. 추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Extractive Summarization System이라고 함은 이 중에서 D의 subset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ubset은 결국은 output summary가 되는 것이고요. 학습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reference summary,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요. 이 정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의한 output summary가 있을 때 이게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모델의 subset이 summary가 얼마나 좋은지를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이제 펑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는 펑션 R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Extractive Summarization의 학습 목적이라 함은 이 스코어링 펑션 FS를 학습을 하는데 요건 이제
테스팅 과정에서 가장 베스트 서머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fx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s라는 셋은 결국은 실제 D라는 다큐먼트의 일부 집합이고요. 제약 조건을 이제 여기에 있는 S의 전체 길이는 서브셋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는, 그리고 제약 조건 스몰 l을 두어서 뭐 3개 이상 만들지 마라, 5개 이상 뽑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F1에서는 뉴썸에서는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이 evaluation function R이라는 펑션을 루지의 F1 스코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시간에 루지 스코어 설명하면서 루지는 이제 프리시전 개념과 리콜 개념으로서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루지의 F1 스코어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뉴썸 자체는 학습을 하는데 스코어링 펑션을 이제 G라는 스코어링 펑션을 학습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F1 게인이 최대화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라는 이 ST라는 거는 T번째 그 스텝에서의 센텐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S자가 표시가 좀 특이하게 된, 다르게 된 T-1은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T-1번째까지 포함된 서머리 셋에다가 현재 문장을 집어 넣었을 때의 F1 스코어에서 T-1번째 문장까지만 고려했을 때 선택된 서브셋의 F1 스코어를 뺀 것, 이게 바로 gain입니다. 그리고 이게 T번째 그 후보 문장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썸의 스트럭처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상당히 썸머러너와 유사한데 크게 다른 점 위주로 이제 설명을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워드 레벨에서의 이제 바이디렉셔널 GRU를 보자면 워드 레벨에서의 그 인코딩은 그 임베딩은 어떻게 되느냐? 썸머러너와 똑같습니다. 문장 단위에서 센텐스 그 인코딩을 수행을 하고요. 문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썸머러너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면요.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 파트에서 썸머러너와 다릅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썸머러너는 센텐스 임베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노테이션이 살짝씩 다른데 해당하는 그 문장의 forward hidden state 벡터와 backward hidden state 벡터를 컨캣을 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평균 더해서 n분의 1을 한 겁니다. 에버리지 풀링을 했죠. 이게 썸머러너에서의 센텐스 임베딩인데 지금 현재 뉴썸에서의 센텐스 임베딩은 뭐냐면요. 이거를 에버리지 풀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forward 그 hidden state 벡터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forward hidden state 벡터에서의 제일 마지막 거고요. 제일 마지막 단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역시 backward hidden state에서의 마지막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사실은 첫 번째 토큰에 대한 backward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토큰에 대한 forward 리프레젠테이션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얘는 마지막 단어의 forward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단어의 backward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 두 개를 컨캣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자면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얘랑 얘를 두 개를 컨캣을 해가지고 문장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거나 이거나 둘 다 뭐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는 이해될 수는 있겠죠.
자, 앞선 페이지처럼 이제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센텐스들에 대한 임베딩이 구성이 되면 해당하는 센텐스 임베딩을 입력으로 하는 다시 센텐스 단위에서의 바이디렉셔널 RNN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S 틸다로 이제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해당하는 그 센텐스의 임베딩이 되는 것이고요. 틸다가 없는 S1, S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각각에 대응하는 히든 스테이트들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들은 당연히 forward의 히든 스테이트와 backward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터네이션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뉴썸에서는 센텐스들에 대한 스코어링과 셀렉션을 수행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파트는 이제 설명을 했던 파트는 밑단에 워드에서부터 워드 레벨의 바이디렉셔널 GRU를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디렉셔널 GRU로부터 센텐스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요. 센텐스 임베딩으로부터 연결된 임베딩을 투입받은 바이디렉셔널 GRU가 위쪽에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의 S1부터 S5까지의 그 구성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센텐스들에 대한 스코어링을 하고 해당하는 스코어링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이 왼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초기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H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코어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백워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H0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서머리의 서브셋은 초기화는 이제 공집합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S0라는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된 그 문장도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된 이 0, S0와 여기서는 H0가 사실은 숨어 있겠죠. H0를 받아가지고 H1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H1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GRU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H1이 위에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될 것이고요. 이 파트는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SI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화살표들처럼 지금은 두 번째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시에서는 원래 입력의 첫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를 전부 다 대입을 해가면서 이 델타라는 스코어링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델타 스코어링 펑션이 가장 큰 값을 t번째 시점에서의 서브셋으로 찾아요. 이 예시에서는 사실은 S5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S5가 찾아진 것이고요. 그러면 H2를 계산을 할 때는 이전 시점에서 선택이 되었던 S5라는 임베딩과 H1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H2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델타 S2를 계산할 때 있어서는 H2와 이제 5번을 뺀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장이 들어가서 또 한 번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선택된 그 문장이 S1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가면서 그 개인이 최대화가 되는 루지의 F1 스코어의 개인이 최대가 되는 문장들을 지속적으로 누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서머러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머러너는 하나씩 거쳐가면서 이 문장이 선택이 된다,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학습을 했다면 여기서는 루지의 F1 스코어 개인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장들이 선택이 되는 이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는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두 분포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KL 다이버전스를 씁니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차이를 계산하고자 하는 두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P라는 우리의 모델의 prediction에 해당하는 probability고요. 문장의
대해서 학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Q는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델타라는 개별적인 문장들에 대해서 스코어가 계산이 되었을 때 이거를 확률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softmax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그 확률에 대한 그 변환으로, 확률 분포에 대한 변환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학습 과정에서 우리는 루지 F1 스코어에 해당하는 개인을 최대화, t 특정 시점에서 이 개인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뜬금없는 문장이 들어가면 과거에 선택되어 있는 문장의 조합들보다 새로운 문장이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값이 루지 F1 스코어가 더 작아져 가지고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거티브 F1 개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1번째 스텝까지 선택된 문장들에다가 현재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F1 스코어와 t-1번째 문장까지만 고려했을 때 서브셋의 F1 스코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네거티브에 대한 효과를 제거를 해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P라는 거는 P와 Q에 대한 분포를 볼 건데요. P에 해당하는 분포가 문장이 뭐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포를 따져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Q라는 정답은 요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Extractive Summarization에서 포함되는 게 두 개만 있고요. 그 문장이 2하고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부분과 4에 해당하는 부분만 값을 가지고 있고 1과 3과 5에 해당하는 부분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예측값은 연속행 값을 가지고 있지만 Q라는 그 정답은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포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그 보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Q를 스무딩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무딩을 해주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답에 대해서 타우라는 템퍼레처를 줘서 결국은 원래는 이렇게 0 아니면 1이라는 뾰족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보정을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낮춰주고요. 이 봉우리들은 낮춰주고요. 나머지 원래 0이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높여줘 가지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분포처럼 스무딩된 분포로 보이도록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KL 다이버전스, P와 Q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P라는 우리가 만든 모델의 예측 분포가 확률값의 분포가 템퍼레처를 통해서 스무딩된 정답의 분포와 유사해지도록 이제 학습을 강제하게 되겠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루지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이제 그 그래프 기반의 텍스트 랭크가 뭐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먼저 설명을 했던 썸머러너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뉴썸은 이제 제안하는 뉴썸이 나머지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논문들이 만들어지면 제안이 되면 발표가 되면 본인들의 그 성능이 다른 논문들보다 좋아요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의 결과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만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이 표는 각각 선택된 단어들의 포지션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이라는 거는 실제 정답이니까 가장 앞에서부터 가장 마지막 문장까지도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뉴썸 또는 NNSE라는 거는 썸머러머 이전에 나왔던 또 다른 이제 방법론인데요. 해당하는 기법들은 주로 앞쪽에서 대부분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저자들이 여기서 제안하는 뉴섬이라는 방법론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는 이 분포가 앞쪽으로 치우침이 좀 덜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추출 요약에 대응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